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아마존이 내년 4분기에 첫 인터넷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연준 의장 후보를 논의한 가운데 파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항공편 운항을 대규모 취소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철강 관세 완화 합의에 9% 급등했습니다. 가상화폐 마나가 페이스북 사명 변경에 일주일 사이 400% 급등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5세에서 11세 대상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1일 뉴욕 증시,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6%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까지도 오늘 2.6%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현지 시간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11월이나 12월부터 채권 매입을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테이퍼링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장중에 다우지수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 후반에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15,598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0.6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지력을 제공해줬고 여기에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1.56% 안정적인 수준에서 움직인 점도 역시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별로 살펴보면 오늘은 에너지와 그리고 임의 소비재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상승했고요. 테슬라의 질주는 오늘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무려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종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 옆에 위치해 있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또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항공 및 여행주도 역시나 3에서 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반면에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은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지난주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는 연이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가운데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다행히도 상승한 모습이고 좀 더 자세한 종목별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한 8개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주와 임의 소비재가 1% 넘게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고 반면 커뮤니케이션주와 헬스케어주, 기술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대본에너지와 엑슨모빌,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페라리와 포드, 테슬라 등 자동차 업체들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와 코스트코, 웰스파고도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내년 4분기에 카이퍼 프로젝트를 위한 첫 인터넷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3,200개가 넘는 위성을 저궤도에서 올려 어디서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아마존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처 FDA가 12에서 17세 대상의 모더나 코로나19 긴급 사용 승인을 연기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위험성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모더나는 2% 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메리칸 항공은 1,8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인력 부족에 악천후가 겹쳐 결항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1일 취소 건수는 300편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오늘장에서는 3% 가까이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인데요. 월가 아이비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오늘장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포티파이를 최선호주로 선정했고 번스타인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시장 수익률 동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영국 금융사 바클레이즈입니다. 바클레이즈 CEO 제스 스테일리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임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바클레이즈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전기체 업체 니오입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문제로 니오의 10월 인도량이 급감했습니다. 9월 인도량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생산 라인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 신제품 준비 때문에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니오의 10월 주문량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장 니오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AMC의 10월 영화관 입장료 매출이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화관들이 문을 닫았던 시기였는데요. 10월에는 특히 할로윈 공포 영화 흥행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장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3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장중 52주 신고가에서도 언급했던 페라리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페라리를 전기차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페라리는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펠로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펠로톤의 수익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재차 평가했습니다. 펠로톤의 공급망 투자가 겨울 휴가철을 앞두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펠로톤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 상승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스타벅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티븐스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118달러에서 130달러로 높였는데요. 식품 산업에서 노동력은 또 다른 경쟁 우위로 이어진다며 스타벅스가 직원에 지급하는 급여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스타벅스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강한 수요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WTI 가격은 0.5% 오른 84달러 선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1.2% 상승하며 84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 가치가 소폭 약세를 보인 데 힘입어 금 가격은 상승했지만 오늘도 1,800달러 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금 가격은 0.7% 오른 1,795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고도 하죠. ESG, 탄소중립 같은 단어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COP26의 취지에 맞춰 공격적인 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의 이 같은 행보가 트럼프 전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대조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이기 위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자신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바이든은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억 톤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과 함께 미국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최소 5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생산 및 제조 시스템을 2035년까지 100% 탈탄소 친환경 전력 체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건물, 산업 공정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전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CNBC는 이번에 제시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전기가 2050년까지 미국의 주요 에너지 가운데 15에서 42%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진국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개발도상국들에게 2024년까지 연간 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COP26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응 수준으로는 최소 2.7도가 오를 것이란 유엔 보고서가 최근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3, 4위인 인도, 러시아의 동참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두고 관련국들이 최근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된 만큼 중국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협조할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넥스트에라 에너지나 퍼스트솔라 같은 ESG 관련 테마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전기차 대장주죠. 테슬라가 오늘 8%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니콜라도 오늘 6% 가까이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백신 의무화를 지금 임박했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가은 캐스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노동부가 며칠 안에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일에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을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관보에 관련 규정이 실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하거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건당 최대 1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날 백악관은 기존에 발의됐던 8일까지 연방정부 직원이나 연방정부에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조금은 완화된 새 가이던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접종을 유도할지에 대해서는 기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 인력 부족 문제와 헌법적 자유를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멈춰달라며 반대도 심한 상황입니다. 알래스카와 미주리, 조지아 등 18개의 주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멈춰달라며 지금까지 총 3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 살펴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1일을 기준으로 1억 9,300만 명으로 전체 58%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약 10% 정도는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를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아동 접종을 승인했고 2일 예정인 CDC 자문기구 회의를 거쳐 실제 접종은 이달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모더나 백신 검토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였는데요.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시죠. 페이스북 관련된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상화폐 마나가 사명 변경 속에 일주일 사이 400% 급등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오징어 코
갓게임 코인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5만 %에 비하면 좀 약소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상화폐 만화는 어떤 크립토커런시입니까? 네,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폭등한 가상화폐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현지 시간 1일 CNBC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의 가상화폐 마나가 일주일 사이 400% 넘게 급등했다고 전했는데요. CNBC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달 28일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마크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소셜미디어 기업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향후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유럽에서 10,000명 이상의 메타버스 전문가를 뽑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센트럴랜드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 마나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발표 이후에 일주 사이 400% 넘게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디센트럴랜드는 NFT를 적용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부동산 거래 메타버스로 사용자들은 가상화폐 마나를 통해 게임 내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리 실버트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역시 탈중앙화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고 싶다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마나 같은 가상화폐도 같이 부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디센트럴랜드는 오늘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5% 넘게 하락한 $2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소식에도 주목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강력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도권의 적절한 감독 없이는 금융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경제 자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역할 역시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을 했죠. 정확적인 공식적인 이름은 메타 플랫폼인데 아직은 웹사이트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티커는 계속해서 FB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니 옐런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전달했다. 좀 시사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 소식에 대해서 불투명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다가 오늘 좀 연임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은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1일 CNBC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후보 지명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조언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월 현 연준 의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만료되며 그동안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재지명될 것이라고 예상돼 왔는데요. 최근 연준 당국자들의 주식 거래 논란으로 인해 연은 총재까지 사퇴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서 파월 의장 재지명이 다소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고위 관리자들과 정책 경쟁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옐런 장관은 파월이 팬데믹 시기에 매우 훌륭하게 대응했다며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새로운 틀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의 급격한 변동성을 두고 시장에서 확산하던 경기 둔화 우려를 일축하면서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서도 견고한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장기 금리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금리 수익률 곡선 평탄화 현상이 심화하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심리가 확산하는 바 있는데요. 그녀는 실업률도 낮아지는 등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구인난과 공급 병목 현상은 팬데믹이 통제되면서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관세 갈등이 자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된다면서 분쟁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단기 금리의 상승폭이 장기 금리에 대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1.56% 지금 내려오면서 1.55%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월가가 선정한 성장 모멘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보아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월가입이 추천 종목 시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CNBC는 향후 1년 동안 가장 큰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가 최근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종목들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디즈니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즈니의 주가가 최근 하락했지만 상승 여력은 가장 큰 종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은 해당사의 11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 추정치는 낮췄지만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디즈니가 전반적인 사업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으로 무려 86%가 매수 등급을 제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등극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폭은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11분기 연속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등 놀라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견인한 건 단연 클라우드였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팬데믹 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된 것이 매출 상승의 주 원인입니다. 4분기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오피스 365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을 동력으로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개인 의료비 부담이 큰 미국 시민들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유나이티드 헬스는 헬스케어 서비스용 전담 자회사인 옵튬을 설립하고 웰니스 프로그램과 케어 솔루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 우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의 호황이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지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가가 향후 1년간 성장 모멘텀이 충분할 것이라고 평가한 종목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44개 투자사들의 평균 투자 의견도 모두 매수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